자, 이게 확률의 특가 활용 이제 볼 거고, 오늘 요거 문제들은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제. 애초에 확률이 경우의 수로부터 정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좀 할 수 있어야지만 여기를 이제 할 수가 있거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특가 문제도 좀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거 다시 한번 빠르게 복습하고 넘어가면은 몇 가지 용어들이 나왔어.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거든요. 여기서 일단 시행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뭐 주사위를 던진다든지 동전을 던진다든지 해가지고 어떤 실험을 이제 했을 때 나타나는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시행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면 주사위에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그 사건들을 이제 우리가 따져볼 거거든요. 주사위를 던지면 1부터 6까지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나올 수 있는 그 모든 가지수를 우리가 이 하나의 큰 집합으로 이제 구성을 이제 해준 거를 표본 공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본 공간. 이 집합으로 따지면 그냥 전체 집합이라고 보면 돼. 나올 수 있는 그 모든 가지를 이 집합으로 크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원 사건은 그 중에서 이 원소가 한 개인 사건만을 얘기를 하는 거야. 원소가 한 개인 사건. 여기서는 각각의 원소들을 이제 집합으로 만들어가지고 1, 2, 3, 4, 5, 6을 근원 사건으로 볼 수가 있고, 전 사건, 공 사건은 이제 저는 전체라고 이제 느낌을 이제 좀 생각하면 되거든요. 전체라고 생각하시면은 이 1 이상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주사위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잖아, 제가. 1 이상이 나오는 게. 그래서 얘는 전사건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전사건.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 다음에 반대로 반드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은 공사건이라고 해가지고 7 이상의 눈이 나오는 사건. 7 이상이 나올 수가 없죠. 저런 거는 공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만 이제 헷갈리지 않으시면 되는데,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죠. 밑줄을 채워보시면은 우리가 모든 그 가지수들을 집합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표본 공간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표본 공간. 그 표본 공간의 한 부분 집합을 우리는 이제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사건. 그래서 아까 1, 2, 3, 4, 5, 6이 표본 공간이었으면 거기서 뭐 짝수가 나오는 사건, 뭐 2, 4, 6 해가지고 전체 표본 공간의 일부만 가지고 우리가 부분 집합을 만들어서 사건을 이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야. 1, 2, 3, 4, 5, 6에서 짝수 2, 4, 6 이렇게 일부분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 원소가 한 개다. 근원 사건입니다. 근원 사건. 자, 그리고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사건은 전사건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전사건. 표본 공간 자신의 집합이 된다. 표본 공간 자체가 이 전체를 말하는 거였으니까 전사건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사건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즉, 전사건은 그냥 자기 자신이 표본 공간이 되어야 될 것이고, 자, 만약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이제 공집합 생각해주면 돼. 공사건이라고 하며 기호로는 공집합과 이제 비슷한 기호로 써주면 됩니다. 공집합과 비슷한 기호. 자, 그리고 표본 공간은 이제 일반적으로 S, 이게 이제 뭐 정해진 기호거든요. S라고 표현을 해주고, 이제 공집합이 아닌 경우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공집합이 아닌 경우만 생각을 한다. 자, 그 다음에 또 몇 가지 용어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배반사건이랑 여사건이야. 자, 이제 배반사건, 여사건 보기 전에는 합사건, 곱사건에 대해서 봐줘야 되는데, 이것도 집합이랑 거의 똑같아요. 합사건은 우리 합집합처럼 생각해주면 돼. 두 사건 A, B가 있을 때 사건 A 또는 사건 B가 반드시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합사건이라고 부르며 합집합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합집합. 그래서 뭐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이제 뭐 일어날 확률, 뭐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죠. 곱사건은 우리 그 교집합 생각해주면 됩니다.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고, 교집합 기호로 표현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2의 배수이면서, 그리고 3의 배수인 이런 사건을 얘기를 할 때에는 곱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배반사건. 얘가 사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용어인데,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즉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교집합이 없는 것이거든. 교집합이 공집합으로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자, 요럴 때 A와 B는 서로 배반이라고 한다. 배반. 그리고 그 배반인 두 사건을 우리가 서로 배반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반사건. 그래서 두 사건이 절대로 이제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면, 겹치는 게 아예 없다면 배반사건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사건은 이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여사건이라고 부르며 이 C라는 기호를 이 지수 자리에다가 붙여주면 됩니다. 저게 A의 여집합이야. A 여집합. 자, 이제 확률로 이제 넘어오게 되면은, 자, 확률은 어떤 시행을 이제 했을 때 우리가 따지고자 하는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치화 이제 해준 거거든요. 수치화. 그 수치화 해준 그 값을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부르고, 자, 기호. A가 일어날 확률이면은 그 괄호 안에 A를 쓰시면서 앞에다가 P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 확률이 영어로 이제 probability라는 이 영어 글자의 앞 글자 P를 이제 따준 것이고, 앞 글자 P를. 그 다음에 이제 수학적 확률은, 이거는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이제 그 통계적 확률이 있고 수학적 확률이 있거든. 통계적 확률은 이제 이따 나오겠지만은 이제 직접 어떤 시행을 이제 했을 때 그 시행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질 확률, 직접 뭔가 시행을 한 것으로 생각해 주면 돼. 수학적 확률은 이제 직접 시행을 이제 안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이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확률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거든.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만약에 동전을 던진다라고 했을 때 앞면에 나올 확률을 몇 분의 몇이라고 합니까? 몇 분의 몇? 2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죠? 그러면 그 2분의 1은 내가 실제로 던져본 확률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이제 이론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확률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근데 만약에 실제로 동전을 한번 100번 던져보니까 100번 중에서 앞면이 만약에 60번 나왔어. 앞면이 조금 많이 나온 편이야. 그러면은 이거를 보고는 앞면이 나올 확률을 100분의 60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이건 통계적 확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통계적 확률. 그래서 이제 수학적 확률은 자,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 S가 있을 때, 자, 이게 말이 좀 어렵거든? 어떤 시행에 표본 공간 S가 유한계의 근원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유한계의 근원 사건. 그러니까 너무 셀 수 없이 많지도 않은 거고, 그 다음에 빵개도 아니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근원 사건이 조금 몇 개라도 있다라는 건데, 그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다. 이 근원 사건이 일어날 확률, 이 근원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모두 같게 되면은, 우리는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그냥 전체 원소의 개수분에 우리가 따지고자 하는 원소의 개수로 확률을 적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제 계산해내는 그런 확률인 겁니다. 이러한 확률을 우리가 수학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수학적 확률. 얘를 수학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수학적 확률. 그리고 나오는 것은 통계적 확률인데, 얘는 직접 어떤 시행을 반복하는 거야. n번 만약에 반복을 해.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따지고자 하는 사건이 만약에 이제 r번 일어난다라고 여기서 얘기합니다. 자, n번 시행했을 때 사건 A가 만약에 rn번 만약에 발생해준다고 한다면은, 그럼 여기서의 확률은 총 n번을 시도했는데 우리는 사건이 rn번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 확률을 우리가 이제 통계적 확률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야. 이 확률을 통계적 확률이라고 부릅니다. 통계적 확률. 통계적 확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통계적 확률은 직접 시행을 해본 것이거든. 내가 동전을 100번 던지니까 앞면에 60번 나왔어. 그러면은 이때는 통계적 확률이 100분의 60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만약에 시행 횟수를 점점 크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확률 2분의 1에 좀 가까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한 1000번 정도 시도를 했을 때 이제 만약에 550번 앞면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시행 횟수를 늘리면은 거의 우리가 상상하는 확률이 2분의 1에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요 밑에 당구장 내용입니다. 이제 시행 횟수를 크게 하면은 통계적 확률이나 수학적 확률이나 같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확률의 기본 성질. 자,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데, 자, 우리 확률은 원래 예전에는 퍼센티지로 정의를 했었단 말이야. 퍼센티지로. 그렇게 정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수치화해서 표현을 해주는 거거든요. 0과 1 사이의 범위로서 우리가 확률이 표현이 됩니다. 0과 1 사이의 범위로.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그 백분율이라고 해가지고 나타내는 거는 그 곱하기 100을 하면 백분율인 거잖아요. 그지? 거기서 만약에 80%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면은 얘는 곱하기 100이 되기 전에는 0.8이었을 거야.
여기서는 이렇게 뭐 소수점이나 분수로 확률을 표현해 준다라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이제 전 사건에 대한 확률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니까 1이고,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 공사건에 대한 확률은 0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0이라고 볼 수가 있어.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기하적 확률. 기하적 확률은 이제 어떤 도형에서 확률을 구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거든. 만약에 정사각형이 있어가지고 여기 넓이가 다 이제 1로 나오는 상황이야. 1로. 자, 그러면은 지금 정사각형의 넓이가 몇이니 이거? 4 맞니? 4. 그러면은 만약에 이 정사각형에서 임의로 점을 찝었을 때 그 점이 이제 요 왼쪽 위에 있을 확률을 만약에 구하래. 그러면 이 정사각형 큰 거 내부에서 임의로 점을 이제 찍는데, 사실 이 점이 찍힐 수 있는 그 지점은 무수히 많잖아. 이거를 경우의 수로 한다고 한다면은 그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를 이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넓이로 이제 계산을 해주는 거야. 전체 넓이 4분의, 그 다음에 우리가 따지고자 하는 부분은 넓이가 1이니까 4분의 1의 확률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기하적 확률이다. 길이, 뭐 넓이, 부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률을 계산해 내는 게 기하적 확률이 되겠고, 그래서 전체 영역의 크기분의 따지고자 하는 영역의 크기로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고, 이게 기하적 확률이다. 자, 마지막으로 확률의 곱셈 정리야. 확률의 곱셈 정리. 자,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이제 A 합집합 B인데 집합이랑 똑같이 쓰면 되거든. 이제 요거 집합에서는 PA 더하기 PB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교집합을 빼는 거였습니다. 이제 집합에서는 원소의 개수 N으로 표현했었는데 여기서는 P로 바꿔서 표현해 주시면 돼요. P로 바꿔서. 만약에 두 사건이 배반 사건이면 교집합이 만약에 없다면 그 확률이 0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뒷부분을 그냥 여기 날리면 되거든요. 여기를. 날려주시면 단순 두 확률의 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 두 확률의 합으로. 그래서 배반일 경우에 대해서는 교집합이 이제 없어지게 되겠고, 마지막 여사건의 확률.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A면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전체에서 그 PA를 빼준 것으로서 간단하게 계산이 된다라는 거야. 저런 식으로 간단하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확률 쪽은 크게 내용이 사실 별거 없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내용이거나 받아들여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뒤에 문제만 이제 잘 푸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만. 그래서 뒤에 문제를 한번 좀 풀어봅시다. 필수예제. 자. 필수예제 1번을 보시면 이제 배반 사건인데, 배반 사건. 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자, 주사위를 던져 보니까 3의 배수가 나오는 게 사건 A래. 그러니까 사건 A는 3의 배수가 나오니까 3, 6으로 볼 수가 있겠고. 자, 홀수인 사건을 B래. 그럼 주사위에 던졌을 때 홀수가 나오는 것들을 일단은 다 적어놓습니다. 소수가 나오는 게 C래. 그럼 C는 이제 2, 3, 5밖에 없게 되겠죠. 그죠? 2, 3, 5. 주사위에 던졌을 때는 2, 3, 5밖에 없더라. 여기서 이제, 옳은 것을 이제 고르라는 건데, 자, 이제 이렇게 A, B, C를 내가 만약에 다 표현만 했으면 이게 배반인지 아닌지 이런 거 따질 수가 있죠. A와 B가 배반인지 여부 물어보는 건데 지금 배반이려면은 겹치는 원소가 없어야 되잖아 지금. 근데 지금 겹치는 원소가 3 하나 있잖아 지금. 그래서 겹치는 게 있으니까 얘는 배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얘는. 그래서 배반이 아니다라는 거는 맞는 설명. 배반이 아니다라는 건 맞는 설명이야. 자, 니은은 A의 여사건이 B냐라는 건데 이 A의 여사건을 한번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A의 여집합이지. 전체에서 3, 6을 뺀 나머지로만 원소를 구성해줘야 돼. 반드시 나머지로만. 여기서는 1, 2, 4, 5가 되어야 되겠죠. 1, 2, 4, 5.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 반드시 나머지를 다 표현을 해줘야 돼.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사건이 이제 아니고 그 다음에 디귿인데 두 사건 B, C와 모두 배반이 되도록 하는 새로운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D는 B랑도 그 다음에 C랑도 원소가 겹치면 안 되거든. 그러면 일단은
그 B가 아니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D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일단 1, 3, 5를 제외한 나머지 2, 4, 6이 일단 D에 들어갈 수 있는데 B만 고려했을 때. 근데 C랑도 겹쳐지는 게 있으면 안 돼. C랑도. 그럼 이제 C는 2, 3, 5니까 2, 3, 5가 들어있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 2, 3, 5가 안 들어있어야 되니까 2도 일단 제외되는 거 맞니? 2도 제외되는 거. 그래서 남은 원소가 지금 뭐 있습니까? 4, 5, 6만 이 집합 D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도 다 들어가라는 법은 없어. 몇 개만 들어가도 되고 아예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이제 이 원소가 들어가냐 마냐 부분 집합 구성하는 경우의 수 2의 제곱으로 일단 써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밑에 2는 뭐야? 들어가냐 마냐. 위에 있는 지수는 이제 이 원소의 개수 4, 6이라고 이제 봐주면 되겠지? 원소의 개수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이게 다 안 들어가는 것으로 선택하면은 공집합이니까 공집합은 제외하라고 했거든요. 조건도 잘 봐야 돼. 빼기 1까지 우리가 해주시면 됩니다. 빼기 1까지. 이거 알겠습니까? 빼기 1까지. 이거 조건 잘 봐야 되는 게 막 문제 맨 뒤에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생각보다 이게 잘 안 보여, 이게. 잘 안 보여, 이게. 많이 놓치게 되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거 주의해 주셔야 돼, 이거 이제. D가 0이 아니다. 라는 거는 좀 주의해 주시고. 원소의 개수 잘 세줘야 됩니다. 부분 집합의 개수를 잘 세주시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내용, 다시 얘기하지만,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잘 봐야 되고. 그다음 문제에서도 막, 공집합이 아닌, 막 이런 표현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문제를 잘 읽자. 항상 문제를 잘 못 읽어가지고 우리 시험에 하나씩 틀리잖아요, 이제. 그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자, 수학적 확률. 자, 원래 기출문제인데, 조금 변형했거든요? 근데 조금 쉽게 변형이 됐어. 자, 문제 상황 이제 읽어보시게 되면은, A에는 1, 2, 3, 3이 있고, 그 다음에 B에는 1, 2, 3, 4가 있더라. 값은 A에서 하나 꺼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을은 저 B에서 하나를 꺼낼 예정이다. 근데 값과 을이 적힌 카드에 적힌 수가 같을 확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다. 그러면은 간단하죠? 이제 두 사람이 어떤 숫자를 꺼내서 확률이 같을 수 있는지, 1을 꺼내서 같은지, 2를 꺼내서 같은지, 3을 꺼내서 같은지, 이렇게 케이스 구별을 할 생각을 해야 되겠지? 1이냐, 2냐, 3이냐. 그럼 1로서 만약에 갖고 싶으면 4개 중에 하나 4분의 1, 4개 중에 하나 4분의 1로 일단 처리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16분 1이 되겠고, 2도 마찬가지고 3도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2도 4분의 1이고요. 그래서 얘도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로 일단 표현이 될 거야. 얘도 16분의 1이야. 자, 그런데 여기서 그 3번. 다시. 3이 만약에 공통으로 뽑혔다. 여기서는 3이 2개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의 확률은 4분의 2지.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로 들어가 주셔가지고, 얘는 8분의 1이라고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될 거야. 8분의 1로. 그래서 이거는 케이스를 내가 다 나눈 거잖아. 이 확률을 다 더해야 될까? 곱해야 될까? 이거는 더해야 되겠죠? 이게 다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사건들이니까. 다 더해주시게 되면은 또 얘가 8분의 1이니까 더해서 4분의 1이 P가 될 것이고 거기에 32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최종답은 8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8. 그래서 이제 케이스를 이제 좀 잘 나눠서 계산해 보시면 되는 것이고 이게 원래 기출문제는 얘보다 조금 더 어려웠거든. 뭐냐면은 기출문제는 실제로 이 갑과 을이 각자 주머니에서 두 장을 꺼내는데 꺼낸 두 장의 합이 같은 걸 찾는 거였어 원래. 꺼낸 두 장의 합이 같은 거.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합이 될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3, 4, 5, 6 다 해가지고 합이 3으로 같을 때 4로 같을 때 원래 그렇게 다 하는 문제였어 원래는. 그리고 조금 이제 쉽게 변형이 된 것이고 그 합으로 만약에 나와서도 합이 3으로 같을 확률을 다 구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이제 허근을 가질 확률을 이제 물어보는 문제야. 주사위를 던지기 때. 이런 문제도 어렵진 않은데, 이제 한 문제씩은 나오거든? 2차 방정식 막 져가지고 막 뭐 실근이냐, 뭐 중근이냐, 허근이냐, 이런 문제도 항상 나옵니다. 자, 너네를 이제 괴롭히려면은 이제 실근, 허근이 나오게 되는 게
부등호가 있다 보니까. 자, 이제 허근을 가지려면은, 자, 짝수 공식으로 들어갈게.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됩니까, 이게? 0보다 작아야 허근이었잖아요. 그죠?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다. 요걸로 풀어주면 되거든? 요걸로. 자, 그러면은 이 AB는 주사위에 던져서 나오는 1부터 6까지의 값의 범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직접 A 혹은 B에다가 1, 2, 3, 4, 5, 6을 다 대입해가지고 나오는 모든 조합들을 다 좀 구해봐야 돼. 자, 이게 이제 A에다가 1, 2, 3, 4를 넣느냐, B에다가 넣느냐, 이게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 뭐가 더 쉽고 어려운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정도는 그냥 막 하면 됩니다, 그냥. A에다가 이제 1 넣었을 때는 B로 바로 정리하면 3분의 1 이상이야. 3분의 1보다 크다. 2를 넣어보시게 되면은 얘가 이제 몇이야, 이거? 3분의 4인가? B로 바로 정리하는 거야, B로. A에 3 넣어서 계산해보시면 B가 3보다 크고, A에 만약에 4를 넣어보셨을 때는 3분의 16보다 커야 할 것이며, A에 5를 넣으셨을 때는 3분의 25보다 커야 될 것이고, A에 6을 넣었을 때는 얘가 이제 12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써줘야 된단 말이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은 나는 지금 A를 기준으로 잡아서 지금 썼거든. 뭐 B를 기준으로 잡아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자기 하기 나름이야, 이거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는 이게 A, B는 주사위에 던져서 나오는 수 1과 6 사이의 범위인데, 얘들아 일단 얘는 12보다 큰 거 물어보는 거는 없겠지, 얘는? 그 다음에 얘가 8점 얼마 정도 되거든, 얘가? 8점 얼마보다 큰 것도 당연히 없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몇 개 좀 추려지는 게 있어, 추려지는 게. 그런 식으로 B가 될 수 있는 것들만 좀 잘 해주시면 돼. 얘는 5점 얼마 정도 되니까 B가 될 수 있는 거는 유일하게 6 하나밖에 안 되고 다 해줍시다. 여기서는 B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4, 5, 6 3개가 될 것이고 1개, 얘는 3개. 자, 3분의 4는 1점 얼마니까 B가 될 수 있는 거는 2부터 6까지 가능하다. 5개. 이런 식으로 다 해주는 거야. 얘는 0점 얼마니까 B가 될 수 있는 거는 1부터 6개까지로 해가지고 다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이런 문제는 그냥 신중하게 천천히 그냥 다 케이스 나눠서 계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확통하는데 내가 이제 가져야 되는 그 마음가짐이 있잖아요. 이제 그 인내심, 끈기.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체 경우의 수가 주사위 2개 던지는 거였기 때문에 2번. 이 6의 제곱이 전체 경우의 수가 되며 우리가 따지고자 하는 경우의 수는 얘네를 다 더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이게 15가 나옵니다. 15. 계산해보시면. 36분의 15 해가지고 이제 12분의 5다 라고 일단 확률을 이렇게 적어줄게. 12분의 5구나 라고 해주시고, 얘도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얘도 어려운 건 없습니다. 얘도. 그냥 저거 그냥 개수만 잘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자, 요건데. 자, 이 문제도 보시면 부집합 XY가 있어가지고 어떤 함수에서 하나 고른데, 저게 저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중에서 F1, F2가 짝수일 확률을 지금 구해주는 거잖아. 짝수일 확률. 일단 확률이니까 이 전체 경우의 수를 한번 계산해 주셔야 되겠는데, 일단 X에서 Y로 보내는 함수가 전체가 되는 거다 보니까, 이거 우리 함수 개수 구하는 거 기억나니? 함수 개수. 함수 개수 어떻게 구했습니까, 이거? X가 지금 이제 1, 2, 3이고, Y가 지금 될 수 있는 게 1, 2, 3, 4, 5인데, 애초에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지금 다 가줘야 되는 거잖아, 오른쪽으로. 그러면은 함수의 개수는 각 원소당 선택지가 몇 가지씩 있는 거? 각 원소당? 5개 있는 거 맞니?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고를 수 있는 게 5개인데 3번 골라야 되더라 라고 해서 5의 세제곱이 전체 경우의 수가 됐고요. 5의 세제곱이. 5의 세제곱을 전체 경우의 수로 보실 수가 있고, 이제 우리가 따져야 되는 경우의 수는 쟤네들이 곱한 게 짝수일 확률에 대해서 구해주는 것이거든. 쟤네들이 곱한 게 짝수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곱해서 짝수 되는 케이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두 수의 곱이 짝수가 되는 거는 사실 너무 많고, 쟤를 여사건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자. 여사건으로. 자, 이제 곱이 이제 짝수가 되는 거는, 잠깐만. 총 4가지 케이스가 있잖아. 홀홀이냐, 아니면 이제 짝짝이냐, 아니면 이제 홀짝이냐, 아니면 반대로 뭐 짝홀이냐, 이렇게 4가지가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곱해서 짝수가 되는 케이스, 홀수가 되는 케이스 나누면은, 일단 홀홀을 곱하면 홀수. 그 다음에 곱할 때 짝수를 하나라도 곱하면 뭐가 됩니까? 짝수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사실 반대로 생각해서 이 곱해서 홀수가 되는 거를 구하는 게 훨씬 낫겠더라. 홀수가 되려면은 무조건 홀수끼리만 곱해줘야 된다. 무조건 홀수끼리만. 그럼 여기서는 6건으로 내가 곱해서 홀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내가 구해서 계산해 볼 것인데, 6건. 홀수가 되는 경우의 수는 이 1, 2, 3 중에서 이제 F1, F2만 따지는 거니까 얘네 둘만큼은 가리킬 수 있는 게 이제 1, 3, 5로 제한이 되는 거잖아. 그럼 얘도 3가지, 얘도 3가지가 되는 거니까 자, 3파이 2가 일단 와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많이 실수하는 게 이제 홀홀이다 라고 해가지고 3파이 2까지 써. 그 다음에 얘를 좀 많이 안 쓰는 실수를 하더라. 얘도 결국에는 보내야 되거든. 3도 언급이 없었지만 3도 나가긴 나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3도 경우의 수를 작성을 해줘야 돼. 근데 3은 별다른 조건이 없었다 보니까 그냥 5개를 다 가리킬 수가 있어. 곱하기 5야. 그러면 이제 3파이 2니까 9 곱하기 5에서 45가 되는 거겠지. 45가 이렇게 확률 계산을 해줘야 돼. 요거 특히 많이 실수해. 요거 5. 요거를 좀 많이 안 쓰는 실수를 하더라. 그 저거까지 신경 써주시고, 그래서 경우의 수 계산해 보시면 1-125분의 45 계산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125분의 80. 그래서 25분의 16.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네? 네. 이게 맞죠? 네. 이 3도 화살표가 나가야 돼. 지금 앞에 3파이 2는 1, 2만 쓴 거니까 이거를 많이 안 쓰는 실수를 하더라라는 거야. 저 곱하기 5를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고, 주의해 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천천히 쓰시고. 아직 뒤에 한참 볼 게 많습니다. 아직 한참 봐야 된다. 여기 문제는 좀 그나마 간단한데, 일단 수특 문제가 걔도 어렵진 않은데 조금 약간 처음 봤을 때 하는 약간 문제가 있을 거야. 이제 조금 생소해 보이는 문제가 있을 거야. 이제 자, 그다음에 어려운 것도 이제 한두 개 정도 다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 자, 이제 조합을 이용하는 건데 1부터 7까지 7개가 적혀 있다. 주머니에 들어 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 공을 동시에 꺼낸다 라고 좀 되어 있거든. 총 7개가 들어있는 그 주머니에서 3개를 동시에 꺼낸다. 확률을 어떻게 써주셔야 되냐면은, 분모. 일단, 저 7개 중에서 3개를 꺼내는 거는 3개를 선택하는 거와 같기 때문에 7C3을 분모로 써 결정해줘야 돼. 7C3을. 7개 중에 3개 꺼낸다. 7C3. 10개 중에 4개 꺼낸다. 10C4. 이런 식으로 분모를 적어야 돼. 이런 식으로. 근데 3개 공에 적혀있는 수의 합의 짝수. 아까 문제는 곱이 짝수인데 이번엔 합의 짝수거든. 합의 짝수. 합의 짝수가 되는 것도 생각해 보면은 이게 3개. 자, 모두 다 짝수가 되실 수도 있죠. 모두 다 짝수. 그 다음에 합의 짝수가 되는 게 또 뭐가 있을까 이게? 홀홀짝 맞니? 홀수가 짝수게 있으면 되는 거지. 홀수가 짝수게. 홀홀짝으로 될 거야. 그래서 홀홀짝도 일단 가능하긴 하겠다라는 거지. 홀홀짝도 가능하구나. 그러면 이제 이 각각의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해주시면 되는 건데, 이 꺼낸 3개가 다 짝수가 나오려면은 우선 홀수 짝수를 좀 분류해서 표현해보자. 얘는 3개. 얘는 4개가 지금 들어있거든. 저 주머니에서. 그럼 짝수만 3개를 꺼내고 싶으면은 짝수 3개를 다 선택해낸다. 3C3. 홀홀짝 같은 경우에는 자, 홀수 2개를 골라줘야 돼. 4C로 홀수도 골라주고 짝수도 골라줘야 돼. 3C1로.
얘는 18이 나올 거야. 계산해 보시면은. 짝수도 골라내야 하며 홀수도 골라내줘야 되는 겁니다. 짝, 홀 둘 다 결정해줘야 돼. 그럼 끝. 이제 이 짝짝짝 홀롤롤은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사건, 구별이 되는 사건이니까 확률에 이제 덧셈 정리로 덧셈을 해주셔야 됩니다. 덧셈을. 그래서 얘는 7, 4, 3이 35이기 때문에 35분의 19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너네 이거 구별되니? 근데 이거? 왜 더하는지 곱하는지 이거 다 구별되니 이거? 구별이 됩니까? 여기서는 이게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이죠. 어떤 공 3개가 짝짝짝이면서 홀홀짝이 될 수 없으니 구별을 해주자 라는 얘기고, 구별을 하자 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확률 문제가 그 대체적으로는 이제 경우의 수를 베이스로 해서 계산해내는 건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막 원순열로도 껴낼 수 있고 중복조합 같은 것이 있는 수준, 사실 온갖 것들을 다 껴넣어서 사실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 단어는 사실 출제 범위가 사실 굉장히 넓어. 다양한 부분에서 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나마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그래도 그나마 자주 나오는 유형들 위주로 좀 추려놨는데, 그게 대체적으로 쉬운 게 많고, 이제 우리는 이 확률 단어는 이제 고난도 문항을 좀 잘 맞춰야 돼. 고난도 문항. 경우의 수를 좀 막 빡세게 이제 해줘야 되는 문제들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덧셈 정리 계산에는, 자, 요 문제인데, 자, 이제 요것도 이제 간단한 문제지만 의외로 조금 약간 발목 잡힐 수 있는. 자, 이거는 집합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해가 좀 있어야 되는데, 우선은 뭐 요런 관계식을 만족을 한다라고 했고, 이제 합집합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 합집합. 너네들이 일단 요 합집합을 보자마자 보통 떠올려야 되는 거는 그 덧셈 정리를 좀 떠올려 봐야 돼. 덧셈 정리. 덧셈 정리가 뭡니까? 확률의 덧셈 정리. 합집합은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교집합 맞니? 교집합? 그게 덧셈 정리야. 합집합을 보자마자 그 덧셈 정리를 웬만하면 좀 쓸 생각을 해야 돼. 그게 떠올라야 돼, 일단. 그러면 이 합집합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일단 PA 더하기 그 다음에 PB 마이너스 교집합으로서 표현이 되는데, 자, 어떻게 보면 미지수가 3개인 셈이지, 얘가. 미지수가 3개인 셈. 근데 조금만 더 이제 잘 한번 쳐다보시면 이제 뭔가 이 식을 뭔가 좀 잘 활용을 한번 해볼 건데, 뭔가 PA, PB 교집합에 관련된 관계식이 나와 있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머리 굴려보면 PA를 이 교집합으로 표현해 버릴 수 있고, 교집합에 관해서 PB도 마찬가지로 이거 교집합으로 표현해 버릴 수 있지 않니? 둘 다? PA, PB 둘 다 교집합으로 표현되니? 교집합으로. 이제 양변을 곱해주게 되면은 교집합으로 표현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교집합으로 한번 좀 표현을 한번 해보자. 양변에 2 곱해주게 되면은 여기서 PA는 2배의 교집합이고, 그 다음에 3 곱해줄 거야, 여기 2개. 그럼 PB는 3배의 PA 교집합 B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저렇게 쓰면 PA, PB를 저 교집합으로 이제 표현이 되다 보니까 이 마저 남은 식에다가 적성해 보시면 그 교집합이 2개가 있었다가 이제 3개를 더해 주시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1개를 빼더라 라는 얘기예요. 1개를 빼더라. 빼더라 라는 거지, 이렇게. 빼더라. 얘는 계산하시면 4개거든요, 교집합이. 이 교집합이 4개인데, 결국 그게 이제 뭐다 라고 얘기했었냐면은 12분의 5라고 했으니까, 나눠 4로. 자, PA 교집합 B는 몇 분의 몇이야, 이거? 48분의 5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48분의 5. 교집합 구할 수 있죠? 근데 또 우리는 저걸 가지고 이제 저걸 답으로 쓰면 안 되고, 답으로 쓰시면 안 되고, 문제를 또 잘 읽어봐야 돼. 구하는 게 진짜 교집합만 구하는 건지, 아니면 딴 놈을 구하는 건지. 잘 봐야지, 이거. 딴 놈 구하는 건지. 그러면은 얘 집합이 도대체 뭔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거! 그렇지, 바로 나오죠. A 빼기 B 맞네, A 빼기 B. 이거 A 빼기 B, 이거 알아야 돼, 이거. 알겠지? A 빼기 B. 얘는 P, A 빼기 P다. 자, 혹시나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나 한번 A 빼기 B가 뭐냐면은 A에서 B랑 겹쳐지는 부분을 제외하고 요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A 빼기 B라고 놨지? 저거를?
A 빼기 B라고 놨어, 얘를. 얘가 A 빼기 B다. 얘가. 그럼 A 빼기 B를 이제 구해내야 되는데, 저 P A 빼기 B가 결국에는 전체 PA에서 교집합을 빼는 거란 말이야. 교집합을. 이렇게 교집합만 떼내는 거야. 저 교집합만. 근데 PA가 아까 뭐였냐? PA 교집합 B 두 개였거든. 얘가 두 개였으니까 빼주면은 몇 개만 남니 얘가 이제? 하나만 남게 되는 거 맞니? 하나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해줘야 되는 값이 사실은 얘다. 얘를 구해줘야 된다. 얘를. 근데 아까 교집합 구한 게 사실은 이게 그럼 답인 거죠, 사실은? 얘가 사실은 답인 셈이다. 근데 이거 끝까지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계산을 끝까지.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합집합 보자마자 이거 덧셈 정리가 좀 떠올라야 돼, 가장 먼저. 덧셈 정리가. 덧셈 정리로 식을 좀 풀어 헤쳐 나가겠구나. 떠올라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얘네. 이것도 교집합으로 다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식이죠. 저 교집합 표현하는 식도 정리를 잘 해봐야 됩니다. 저 식도 잘 정리해 보셔야 되고. 네, 필수 이제 7번 보시면. 자, 8 이하의 원소 자연수가 있는데 서로 다른 세 원소를 A, B, C로 한다. 그런데 이 식을 만족을 해야 된다. 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 저 식을 만족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얘가 제목이 확률의 덧셈 정리야. 덧셈 정리. 이게 왜 덧셈 정리냐면은 곱해서 0 되는 거는 저 앞에 게 0이거나 B는 2A거나 또는 뒤에 거 A는 3C면 되는 것이거든. B가 2A이거나 또는 A는 3C. 이걸 찾으라는 건데 이걸 찾는 거는 결국에 그 또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덧셈 정리로 생각을 해버려가지고 얘를 이제 A 사건, B 사건으로 보는 거야. 합집합. 이 확률을 이제 구하라는 거거든. P, A 합집합 P. 얘를 구하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확률을 이제 계산하실 때 이제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교집합으로서 내가 써줄 건데 이렇게 쓸 거거든. 그럼 PA는 앞에 거 만족시키는 확률을 먼저 계산을 해내는 거잖아, 이제. B는 2A. 그럼 저기서 B가 2A를 확률을 이제 먼저 구해줘야 돼. B가 2A를 확률. 그래서 확률 어떻게 쓰는지 보기 전에 우선 전체 경우의 수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전체 경우의 수. 일단, 이게 8개 중에서 서로 다른 세 원소를 ABC로 그 ABC 의미 부여를 한단 말이야. 이름이 달라.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뭐라고 해줘야 될까? 전체 경우의 수. 뭐라고 해줄까? 8C3, 882, 3. 5단만 두 개를 지금 얘기해보래. 8P3. 야, 서로 다른 세원소잖아. 파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리고 C도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뽑은 다음에 걔네가 이제 순서가 중요한 거거든. A, B, C로 이제 순서를 정할 것이거든. 그래서 8P3을 전체 경우수로 해줘야 돼. 8P3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PA, 요 확률을 구해보자. B는 2A. 이거는 그냥 세주면 되거든? 자, A가 1이면 B가 2, A가 2면 B가 4, A가 3이면 B가 6, A가 4면 B가 8. 이런 식으로 A, B의 조합이 몇 가지가 나옵니까, 제가 이제? 이건 A, B 사이의 관계식이 주어지면 유일하게 이제 이 네 가지 조합밖에 나올 수가 없고, 근데 주의할 점. B가 2A가 되는 경우의 수에서는 C가 뭔지는 안 중요하거든. 그래서 A, B를 먼저 정해 놓은 다음에 이제 8개 중 2수가 정해지면 나머지 몇 개의 수가 남았어요, 이제? 6개 남았지? 그 6개 중에서 하나를 그냥 C 주면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땐 경우의 수가 이 4가지 곱하기 6이라고 들어가야 돼. 이 6은 C를 결정을 해줘야 돼.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 빼먹는 사람이 많아. 신경 써주시고. 이렇게 이제 A는 3C에 대한 것도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C가 1이면 A가 3, C가 2면 A가 6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 얘가. 자, 그럼 얘도 이제 경우의 수 작성해 보시면은 얘는 2가지가 되고 얘도 이번에 B를 정해줘야 돼, B를. A, C 2개 수로 정하고 B는 남은 6가지로 정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 중복되는 겹치는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집합을 구해서 좀 빼줄 생각을 해주셔야 돼. 교집합을 이제. 여기서 교집합은 잘 봐, 여기서. 그 B는 2A인데 그 A에다가 2배를 해버리면 6C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 6C를 바로 이렇게 연결해 버릴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해 버릴 수 있지 않을까? 연결. 그럼 이때 이거를 만족하는 그 ABC 조합을 찾아보시면 일단 C가 1이면 A가 3으로 결정되고 B가 6으로서 결정이 되는 것이거든. C를 이제 기준으로 뒀을 때 C가 2가 들어갈 수는 없어요. 2가 들어가면 이게 B가 12는 너무 숫자가 커. 안 돼. 그래서 얘는 이 한 가지 경우일 수밖에 없어. 한 가지. 얘는 그냥 경우의 수가 한 가지야. 한 가지. 왜냐면은 A, B, C가 다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이 자체 한 가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얘네를 이제 더해주고 얘를 빼줘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24 더하기 12 마이너스 1에서 35거든. 자, 그러면 자, 확률 계산 따라서 8P3 876분의 35 계산해. 약분해서 얘는 48분의 5가 나올 거야. 이렇게 확률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찾아야지, 요거. 요거 특히 주의해 주시고. 요거. 예. 주의해 주시고, 이거. 남은 것도 반드시 배치가 돼야 된다. 남은 것도. 잘 배치해 주시고, 얘는. 남은 것도 잘 배치를 하거라. 그 다음에 8번. 자, 이제 요것도 6번의 확률인데, 6번의 확률. 자, 7개의 숫자가 있대요. 나열에서 7자리 자연수에서 하나를 이제 골라준대. 근데 10의 자릿수가 2일 때, 100의 자릿수와 그 다음에 이제 1의 자릿수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일 확률을 이제 구하시오. 라고 이제 되어 있거든. 사실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얘는 이제 조건부 확률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어. 지금 이제 10의 자릿수가 이미 2가 지금 벌어진 것이거든. 10의 자릿수가 2로. 그러면은 일단 10의 자릿수가 2인 경우의 수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 7자리를 이제 내가 깔 건데 10의 자릿수가 이제 2가 되는 그 경우의 수 계산해 볼 것이거든. 그럼 2를 미리 깔았으면은 나머지 6개를 깔 건데 같은 숫자 4가 3개가 나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저 6개 나열해주면 6팩이고 4 3개가 중복이다 보니까 3팩으로 나눠줘야 돼. 3팩으로.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6 곱하기 5 곱하기 4 해가지고 얘는 120이 돼야 될 거야. 120. 자, 근데 그 중에서 100의 자릿수와 1의 자릿수가 이제 적어도 하나의 수가 짝수일 확률을 지금 구해 주시는 것이거든. 적어도 하나의 수가. 6건으로 이제 처리해 줄 거야. 6건. 이제 적어도 하나가 짝수라는 거는 이 표현을 이제 보시자마자 6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떠올려 봐야 되겠죠. 6건에 대해서 떠올리자. 6건은 여기서 무엇이겠냐? 모두 홀수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모두 홀수. 그러니까 모두 홀수인 거는 생각을 해봐. 일단 가운데 여기 10의 자리가 2인 건 확실해. 근데 여기는 지금 홀수만 지금 올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지금 홀수가 지금 이미 1, 3 이미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저 2개의 홀수를 이제 자리 바꿔준 게 2팩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1, 3을 미리 제거를 시켜주시다 보면은 남는 게 2하고 4 3개가 남아요. 2, 4, 4, 4 이렇게 남게 되는 것이거든. 2, 4, 4, 4. 그래서 4개 나열인데 저 4, 3개가 중복이니까 3팩으로 나눠서 계산해 주시는 거. 8 이렇게 계산을 해내줘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버리자. 여기는 8이 아니라 4, 4, 2, 8 맞죠? 8이죠? 자, 이렇게 계산해 주셔야 되고. 자, 그러면 자, 우리는 이렇게 이제 해주면은 얘가 지금 어떻게 되니? 얘가 이제 여기 깔렸고, 이제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죠? 이제 전체는 이제 요 120이 지금 전체가 되는 거야. 10의 자릿수가 2라는 상황이 이미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120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6건으로 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의 수 8가지를 제외를 해주시면 됩니다. 전체에서.
120분의 112. 약분해주면은 15분의 14야. 15분의 14가 나올 것. 자, 그래서 이렇게 여사건. 보통 여사건에서 쓸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적어도 이런 표현이 나오면 여사건 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문제를 봤을 때도 이게 여사건으로 계산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직접 계산하는 게 나은지, 그래서 이제 확률을 조금 구조화해서 좀 봐줘야 된다고 했어. 사실은 적어도 하나가 짝수인 거는 그 100의 자릿수랑 1의 자릿수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면은 둘 다 짝짝도 가능한 것이고 하나만 짝수인 것도 이제 가능한 것이잖아. 이렇게 하나만 짝수인 거. 근데 요거 세 가지를 이제 구할 바에는 그 여사건은 딱 한 가지, 이제 여기 홀홀밖에 없는 거니까 여사건으로서 그냥 계산해내는 게 훨씬 간단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간단하게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구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좀 들어야 돼. 간단하게 할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도 보시면 이제, 자, 52와 서로소일 확률을 구해주는 문제거든. 서로소. 1부터 100까지의 수 중에서 52와 서로소인 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집합단을 할 때도 막 서로소인 것에 그 막 뭐 부분집합의 개수 막 이런 문제 있었는데, 자, 우선 서로소는 무조건 이제 여사건으로 이제 푸는 게 편하다. 여사건으로. 그러니까 52와 서로소가 아닌 것을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낼 것이거든. 52와 서로소가 아닌 거. 그럼 서로소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방법은, 만약에 서로소라고 가정하면은 최대 공약수가 몇이 되어야 돼? 1인 것이거든요. 1. 그러면 소인수분해를 기본적으로 시도를 해봐야 돼. 52라는 수는 4 곱하기 13이거든요. 4 곱하기 13. 그래서 52와 서로소가 아닌 수는 뭐가 있냐면은 이제 2의 배수이거나 혹은 13의 배수로 나오는 수들이 있지. 자, 2의 배수 또는 13의 배수. 13의 배수.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요 경우의 수를 구해주시면 이게 일단 2의 배수이면서 또는 13의 배수인 걸 구해주는 겁니다. 경우의 수에서 또 빼기면 되죠. 그쵸. 근데 이제 이게 뭘 구하는 것이냐면은 이걸 구하는 거지. 이제 2의 배수일 확률을 이제 구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13의 배수일 확률을 더해주시고, 덧셈 정리입니다. 13의 배수 구해주시고, 그 다음에 빼주셔야죠. P. 자, 얘네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2의 배수이면서 13의 배수 뭐 있을까? 26. 자, 최소 공배수 26으로 들어가줘야 되겠지? 26의 배수를 빼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 자, 나는 경우의 수로 한번 좀 작성해 볼게요. 경우의 수로. 일단 전체 100개 중에서 뽑는 거니까 전체 100분의, 자, 2의 배수인 거는 절반 50개 있는 거 맞니? 절반 50개 있는 거. 자, 3의 배수 몇 개 있니? 100을 3으로 나눠오면 되겠죠? 그럼 몫이 33이 딱 나오거든. 33. 13의 배수. 아, 13의 배수죠. 그쵸? 그러면은 얘가 곱하기 7하면 91 여기까지 떨어지거든요. 곱하기 7하면 91. 그래서 이제 7개가 일단 존재할 수 있는 거야. 7개가. 그 다음에 26의 배수 빼주는 건데 얘는 곱하기 3에서 78까지 떨어집니다. 빼기 3까지 계산해주면 돼. 빼기 3까지. 100분의 54가 그러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얘를 이제 답으로 고르는 실수를 많이 하죠. 예. 이게 지금 애초에 우리가 여사건을 계산을 하고 있었으니까, 여사건. 주목해야 돼, 여사건. 그래서 전체 확률 1에서 반드시 빼서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많이 놓쳐, 이것도. 그래서 50분의 23이다 라고 여기까지 써주시면 됩니다. 50분의 23. 50분의 23까지 해주시고 50분의 23.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뭐 여기는 뭐 크게 막 엄청 어려운 건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어렵지 않고.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수특 문제를 좀 이제 보셔야 되거든요. 수특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수특을 우리가 그 저번에 중복조합 이항 정리 좀 안 본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오늘은 좀 다 좀 볼 겁니다. 오늘은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다 볼 수 있을지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시간을 넘기더라도 좀 최대한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밀리면 계속 밀리거든요. 다음 시간 때는 할 게 많습니다. 최대한 해봅시다. 몇 페이지? 자, 이게, 여기 한번 찾아보세요. 그 중복조합단은 첫 번째 예제. 자, 예제도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 예제도. 보시면, 아, 중복시. 중복조합입니다, 중복조합. 중복조합 첫 번째. 몇 쪽이에요? 그 쪽수는, 예, 몇 쪽이니? 17쪽이니? 예제 1 나오는 거. 아, 그러면은 순서를, 자, 그 여러분들 너네 보기 편하게, 자, 그러면은 봐봐. 얘부터 보자. 그 앞에 대표 유형 얘부터 보자, 잠깐만. 그 앞쪽에 얘부터 봅시다. 거기 아마 한 페이지 넘기면 있을 거거든? 16인가? 아, 15? 15쪽 볼래? 15쪽? 대표님 시험은 순서대로 봅시다, 순서대로. 네, 얘부터 봅시다. 재작년 수능 28번 문제야, 이거. 28번. 확통. 선택 과목. 28번 문제. 정답률이 꽤 낮았거든, 이거. 정답률이 50%? 객관식에서 50%면은 이게 생각보다 높은 편이 아닙니다, 이게. 왜냐면 찍어서 맞추는 사람도 있잖아. 그래서 50%면은 생각보다 높은 수치는 아니야. 자, 문제가 좀 어려워 보이는 게 뭐냐면은, x 1, 2, 3, 4, 5 있고, y는 1, 2, 3, 4인데, 저거를 만족시키는 거 찾아봐라. 자, 이게, 가조건은 모든 원소 x가 저거 만족한다. 나조건은 치역이 3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치역이 3개다. 일단 가조건 만족하는 거 1, 2, 3, 4, 5 다 넣을 수가 있잖아. 자, 봐봐. 1 넣으면, 일단, f1은 루트 1 이상. 이렇게 쓸 수 있니?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함수값이 될 수 있는 거는 요 4개란 말이야. 1, 2, 3, 4가 될 수가 있어, 지금. 다 써보자, 5까지. 근데 2 넣을 때, 여기서 너네가 조금, 센스 있게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지. F2가 루트 2 이상이지? 루트 2는 1점 얼마지? 그러면 2부터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좀 이쁘게 바꿔줄 수 있니? 이렇게? 루트 이렇게 쓸 필요 없지? 그 3도 마찬가지. 루트 3보다 크거나 같은데, 루트 3이 이제 1점 얼마니까 2부터 가능한 것으로 바꿔서 쓸 수 있지? 이 정도는 좀 바꿔서, 이런 거 해주시고. 4는 이제 딱 루트 4가 2기 때문에 바로 2로 쓸 것인데, 5는 3부터 가능해. 루트 5가 2점 얼마나 보니까. 일단 저 조건들이 일단은 좀 나와 있어. 그 다음에 나조건 신경 쓸 때 치역의 원소가 3개래. 근데 이 y는 원소가 총 몇 개입니까? y는? 4개가 있잖아. 그러니까 3개를 원소로 가질 수 있는 그 케이스를 다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은 1, 2, 3으로 되던가 아니면은 1, 2, 4로 되던가 아니면은 좀만 넓혀서 자 1, 2, 3 그 다음에 이제 1, 2, 4 그 다음에 이제 1, 3, 4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2, 3, 4 이렇게 케이스를 좀 다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거 좀 신중하게 계산을 좀 잘 해주셔야 되거든. 신중하게. 자, 보세요 이거. 1, 2, 3이 반드시 뽑혀야 돼. 자, 잘 생각해봐. 지금 집합 x가 지금 이제 뭐냐. x 1, 2, 3, 4, 5 가리킬 수 있는 거 이제 1, 2, 3 4는 이제 애초에 안 되는 거지. 4는 제외. 근데 치역이 1, 2, 3인데 1을 가리키는 놈이 반드시 그럼 있어야 되는 거잖아. 1은 뭐만 가리킬 수 있니 지금? F1만 가리킬 수 있는 거 맞니? 나머지는 2부터 가리킬 수 있잖아. 그럼 1은 반드시 1이 가리키는 것으로 얘는 확실히 정할 수가 있죠. 얘는 무조건이지, 그래?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다 2 이상인데 5만 3 이상을 가리킬 수 있대. 그럼 얘도 정해지지 않니? F5가 3 이상인데 가장 큰 최대값이 3이잖아. F5도 3으로 결정이 되는 상황이죠, 이렇게. 이렇게 결정해볼 수가 있지? 근데 여기서 이제 예외 처리를 좀 이제 해봐야 되는 게 있어. 이제 2, 3, 4가 가리켜야 돼. 2 이상이니까 애초에 2 아니면 3만 가리킬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치역이 이제 3개가 나와줘야 되니까 2도 화살표를 반드시 받긴 받아야 돼. 근데 2, 3, 4는 얘네 둘 가리킬 수 있어. 그래서 일단은 2의 세제곱을 일단 써. 그냥 막 나가는 거야. 근데 막 나가면은 문제가 생기는 게 2가 화살표를 못 받는 경우가 혹시 있나 생각을 해봐야 돼.
여기서는 이 2, 3, 4가 다 3으로 가버리게 되는 게 6건 맞니? 2가 못 받게 되는 셈이니까. 그럼 이때는 그 3으로 다 한쪽으로 몰리는 경우의 수를 하나를 빼주자라는 거야. 이렇게 하나를 빼자. 요거 알겠습니까? 저거 하나를 좀 빼줄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1, 2, 4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럼 적용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차근차근 해보시면 돼요, 이거. 자, 1, 2, 3 안 되고 4인데, 근데 1, 2, 4도 얘도 잘 보면은 얘랑 똑같이 나와. 왜냐면은 그 치역 1은 반드시 1이 가리켜야 되는 상황이고, 반드시. 그 다음에 F5는 3 이상 가리킬 수 있는데, 지금 3 이상이 4밖에 없어. F5도 자동적으로 지금 정해지는 상황이야, F5도. 자동으로 정해진다. 그런데 이 2, 3, 4가 가리킬 수 있는 거는 2 이상이니까 2하고 4를 가리킬 수 있는 아까랑 똑같은 상황으로 나옵니다. 케이스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2, 3, 4가 가리킬 수 있는 거는 2의 세제곱으로서 2, 4를 가리킬 수 있는데 얘도 6건 다 한쪽으로 몰리는 경우의 수를 제외를 해줘야 돼. 화살표가 다 안 나가는 거. 그거 한 가지 제외해서 얘도 7가지야. 여기까지 됩니까?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부터가 좀 빡세. 3번부터가. 자, 3번 보시면 3번 1, 2, 3, 4 근데 이제 2는 안 돼. 일단 1은 1로 가는 거 확실하거든, 이거는. 근데 이게 5가 애매해. 5는 3도 되고 이번엔 4도 된단 말이야. 5는 선택지가 2가지거든. 그리고 2, 3, 4는 어차피 2 이상 가리켜야 되니까 4만이면 4를 반드시 가리켜야 돼. 4만이면 4를.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 5가 3으로 가든 4로 가든 이게 같은 상황이니? 같은 상황, 다른 상황? 이건 같은 상황이야. 같은 상황. 자, 5가 3으로 갔다. 2, 3, 4는 마찬가지로 얘네를 가리킬 수 있거든? 그럼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지. 이제 한쪽으로 다 이제 몰려가지고 지금 4도 받아야 되는데 4가 못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도 경우의 수가 아까랑 똑같이 2의 세제곱인데 다 4로 가는 경우의 수 한 가지를 빼줘야 되거든? 얘가 이제. 근데 5가 4라고 해도 그게 그거인 거야, 이게. 5가 4라고 해도 이게 상황이 똑같아요, 이게. 왜냐면은 얘네가 가리킬 수 있는 거는 이제 3, 4를 가리킬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다 4로 몰리면 안 된다라는 게 똑같거든, 상황이 결국에. 그래서 그냥 곱하기 2로 처리를 해도 돼. 얘는 이렇게. F5가, 얘는 이제 경우의 수의 의미가 F5가 3이냐 4냐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요 2가 의미하게 되는 게. 그래서 얘는 14가지야. 14가지. 요거 알겠습니까? 14가지. 그래서 경우의 수 이제 확률할 때 요것도 좀 약간 안목이 좀 있어야 돼. 이게 결국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자, 이런 식으로 다 차근차근 해봐야 되는데, 차근차근. 근데 확통이 되게 조금 약간 별로인 게 또 뭐가 있냐? 별로인 게, 일단 내가 계속 강조한 게 막 끈기와 인내가 중요하다고 했거든? 그럼 이런 식으로 노가다 하잖아. 그러면은, 이건 직접 해야 되는구나 싶어. 그럼 다른 문제 풀 때, 이거 노가다 해야 되겠네? 해서 노가다 하니까 훨씬 쉽게 푸는 풀이가 존재. 이런 게 약간 확통이야, 이제. 그렇습니다. 판별을 잘해야 됩니다. 얘가 또 간단하게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어떻게 보면 얘도 그런 것의 일종이죠. 3이든 4든 그냥 같은 경우의 수를 처리한 게. 자, 이제 2, 3, 4 요건데, 자, 요거 좀 생각해 봐야 돼, 요거는. 자, 이거 잘 보세요, 이거는. 자, 일단 얘도 F5가 3일 때랑 4일 때가 같나? 얘도 같나? 3이든 4든? 같을까 다를까 이게? F5가 3일 때 4일 때? 이것도 사실 같아요. 이것도. 얘도 사실 해보면 똑같은 상황이거든, 얘가. 3이든 4든 어차피 2, 3, 4는 2 이상 가리켜야 되는 거고 1은 그냥 뭐 1 이상 가리키는 상황이 이게 같은 상황이어서 얘도 2 곱하기로 그냥 퉁쳐버릴 수가 있어.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이제 F5가 3 또는 4를 이제 결정하게 되는 이 확률이 될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그냥 아예 하나 정하고 들어가도 되는 거야.
4라고 결정하고 들어가. 자, 1은 지금 못 가리키는 상황이야, 일단. 1은 못 가리킨다. 자, 이번에는 고려해야 될 게 하나가 더 늘었어. 뭐냐면은, 이제 2, 3, 4가 화살표 가리킬 거거든? 2, 3, 4를. 그럼 애초에 가리킬 수 있는 게 몇 개냐. 자, 1도 포함해서. 1은 1 이상 가리킬 수 있었지만, 지금 1이 못 가리키는 상황이니까, 1도 결국에는 이제 2 이상 가리키는 셈으로 생각할 수 있지. 결국 F 1, 2, 3, 4는 다 같은 조건인 거죠.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같은 조건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어.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 4개가 가리켜야 돼. 이 3개를.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3의 4제곱으로부터 시작해줘야 되는 거야. 3의 4제곱으로. 근데 여기서 화살표가 나갈 때 이게 다 한쪽으로 몰리는 경우의 수가 있어. 그게 이제 이거야. 1, 2, 3, 4가 다 4로만 가게 되면은 이게 치역의 원소가 1개잖아. 케이스를 내가 나눌 게 뭐냐면은 3의 4제곱으로 다 가리켜버리면은 안 되는 게 있더라. 그게 안 되는 케이스를 내가 이제 치역이 1개인 거랑 치역이 2개인 것으로 나는 케이스를 나눌 거야. 이렇게. 치역이 1개인 거는 다 4로 가는 경우의 수 한 가지가 되겠고, 그럼 치역이 2개인 거를 생각해야 돼. 치역이 2개인 거. 치역이 2개인 거는 뭔가 2, 3 중에서 더 가리키는 놈이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2냐 3이냐라는 거를 먼저 정합니다. 이렇게. 2냐 3이냐 어떤 놈을 치역으로 할 것인지를 정해. 만약에 이제 너로 정했다. 그러면은 이제 이 4개가 가리킬 수 있는 거는 요 2개밖에 선택지가 지금 없는 것이거든. 치역의 원소가 2개일 때. 치역이 2개일 때. 3, 4만 지금 가리킬 수 있는 상황인 거야. 3, 4만. 그러면은 이게 4제곱인데 이거는 지금 좁은데 이거 좀 밑에다 쓸게요. 이거. 잠깐만. 여기 이제 1 플러스 2 곱하기. 자, 이제 2의 4제곱으로 가리킬 수 있는데 여기서도 안 되는 게 있더라. 왜냐면은 얘네만 지금 가리켜야 되는 건데 치역의 원소가 2개로 나와줘야 되는데 아까 했던 것처럼 다 한쪽으로 몰아서 가면 안 되는 거잖아, 지금. 그거 하나를 또 빼줘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빼줘야 돼. 그 다음에 여기 전체 가로가 이렇게 한 번 더 와줘야 돼. 그래서 여기 밑에다 쓰면 2 곱하기 3의 4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2 곱하기 2의 4제곱 마이너스 1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해줘야 돼. 헷갈리겠다. 자, 이렇게. 그래서 케이스를 이렇게 좀 세분화를 해줘야 됩니다. 세분화. 이렇게 15, 30, 31이니까 얘가 이제 해주면 50. 얘 해주면 100 나올 거야. 경우의 수가 100. 다 계산해주면 100 나올 거야. 그래서 100이랑 14랑 7이랑 7, 이 4개를 더해서 128이라고 이제 답을 해주면 됩니다. 128. 그럼 또 답이 128이면은 이게 7제곱이니까 뭔가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잘 계산하세요. 그냥 잘 계산하시고 그냥 이건 계산만 잘해주면 됩니다. 케이스 나눠가지고. 근데 이게 객관식으로 나와서 그나마 다행이지. 이거 아마 주관식으로 나왔으면 엄청나게 많이 틀렸을 거예요. 이거 이제 엄청나게. 케이스를 나누는 것부터가 일단 좀 짜증나잖아. 일단. 자, 그래서 저희는 계산을 좀 잘 해줘야 됩니다. 이거. 얘가 되셨으면은 그 중복조합 문제를 좀 다시 넘어오시면 요거 중복조합으로 넘어오죠. 다시. 자, 요 문제거든요. 요 문제. 좀 해석을 좀 잘해봐야 되는데 이걸 해석을. 자, 상자 A에는 흰 공이 하나 들어있다. 상자 B에는 흰 공이 2개 들어있다. 그 다음에 이제 빨파노. 빨강, 그 다음에 얘를 파랑으로 하고 얘를 노랑이라고 봤을 때 얘네가 이 두 상자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거거든. 근데 각 상자에는 4가지 색이 모두 들어간대 일단. 그럼 최소한 이거 다 하나씩 배치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배치시켜. 그 다음에 상자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정해져 있어. 뭐 8개, 그 다음에 10개로 지금 정해져 있는 상황이거든. 지금 개수가. 그런데 지금 넣는 거는 빨파, 노를 이제 두 상자에다가 넣는 건데 최소한 가족권을 만족시키도록 일단 넣어둔 거예요, 지금. 그럼 이제 개수 조건, 뭐 8개, 10개를 이제 맞춰줘야 되는 거니까. 자. 다시 뭐라고? 일단 여기는 4개를 더 넣어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뭐 빨간색 공의 개수를 이제 뭐 A,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 공의 개수를 B, 그
그 다음에 노란색 공의 개수를 C로 했을 때 이 공의 개수들의 합이 4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 지금. 4가. 그러니까 몇 H 몇 하면 되겠어, 이거? 들어갈 수 있는 종류가 이제 3개죠? 근데 4개를 더 배치하는 거니까 얘는 3H4라고 배치를 해줘야 돼. 3H4.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이제 C가 되어 있을 때 얘네들을 다 더해주신 게 얘가 이제 5가 되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얘도 3H5로서 곱해주시면 그게 답이야. 계산해주시면 이게 몇이야, 이거? 315인가? 나오게 될 거야. 15 곱하기 21 나와서. 그래서 중복조합으로서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중복조합으로서. 얘는. 그래서 최소 조건 만족시키도록 이제 빨판호를 넣어. 공은 충분하기 때문에 그냥 막 넣어도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각 색깔의 공을 A, B, C로 이제 우리가 놔가지고 저렇게 중복조합으로 작성할 수가 있으면 됩니다. 중복조합으로. 그러니까 문제는 보면은 별거 없는데 뭔가 거창하게 뭔가 되게 나와 있는 느낌이고, 얘는. 자, 거창하게 나와 있는 느낌. 그 다음에, 자, 요것도 똑같아. 이것도. 뭔가 되게 거창해 보여. 자, 문제 보시면, 직사각형인데, 12등분 했다. 근데 지금 색깔이 뭐가 있냐면은, 이제 빨노, 파, 보. 4가지 색깔이 있거든, 지금. 4가지 색깔. 그러면은, 저 영역에다가, 12개의 영역에다가, 이제 저 4가지 색, 빨노, 파, 보를 깔 건데, 각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S1, S2, S3, S4라고 했대. 넓이가 다 1자리야, 1자리. 근데 0이 되는 게 없대. 0이 되는 게. 넓이가 0인 게 없다는 얘기거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빨노파보. 이게 지금 넓이가 0인 게 없다는 얘기는 반드시 4가지 색깔이 다 색칠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 4가지 색깔이. 그러니까 넓이가 0인 게 있으면은 색깔이 이제 안 칠해져 있는 게 있다는 얘기니까. 근데 이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그럼 간단해. 그냥 저 넓이를 다 더하면 몇이 돼야 되겠니, 이게? 넓이를 다 더하면. 전체 12에서 나오는 거니까 얘가 12가 돼야 되지 않겠니? 12가? 근데 최소한 하나의 정사각형에는 색칠을 해줘야 되니까 각 색깔을 미리 하나씩 다 깔아두면은 이제 4개를 미리 이제 선택하는 셈이니까 몇 H 몇을 해주면 돼? 4H8이라고 해주면 되죠. 4H8. 미리 하나씩 선택을 미리 해놓는 거지. 최소 조건을 만족시켜줘야 되는 거니까 최소 조건을. 그래서 저거 계산하면 끝. 11C8, 11C3 몇이더라 이게? 이게 220인가? 맞나? 11? 아닌 것 같은데? 11, 19 나누기 6 165? 165네? 165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리 하나를 선택을 해놔야 된다는 거죠. 미리. 그래야 저 넓이가 0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미리 하나를 선택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고, 뭔가 문제가 되게 거창하게 이제 뭐 어려워 보이게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항 정리 문제가 나왔는데, 이항 정리. 자, 저거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거를 지금 찾는 문제야. 이건 우리 사실 봤던 문제죠,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봤었죠? 그래가지고 빠르게 좀 진행해 볼게. 이제 그때는 이제 저번 테마에서 어떻게 풀었었냐면은, 요거 2x-1의 세제곱의 전개식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항들을 한번 따져보고, x세제곱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x제곱, 그 다음에 1x,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항까지가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얘가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뒤에는 x-1인가 지금 얘가? x-1이 5제곱인데, 이 5제곱 전개식도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 x5, x4, x3, x2, x1, x.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저렇게. 그런데 우리는 x제곱을 찾고 싶잖아요. x제곱. 그럼 최소 상수항부터는 차수가 존재하니까 얘를 고르면 되니? 여기서 얘 고르면 여기서 나올 수 있니? x제곱이? 안 나와. 그럼 얘를 골랐으면 여기선 얘를 골라줘야 되겠지. x제곱 나오려면은. 이렇게 다 매칭 시키면 되겠죠? 이렇게. x 고르면 x. 매칭. 상수항 고르면은 여기도 상수항. 이렇게 매칭을 다 시켜줄 수가 있잖아. 저렇게. 그럼 저 매칭 시킨 것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개수를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개수를.
x제곱이 나오려면은 저 앞에 3개의 인수 중 2개를 2x를 골라주시고 뒤에 있는 마이너스 1은 한 번 골라줘야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다 쓰면 됩니다. 여기서 상수항이 나오고 싶다. 그러면 5번 중 5번이 다 상수항이더라. x는 빵번이더라. 뭐 이렇게 써볼게. 계산해주면 3, 4, 12의 마이너스 12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냥 12. 그냥 다 계산해주면 되겠죠, 이거? 네. 그럼 다 계산해서 더하면 됩니다, 이거는. 계산 한번 잘 해보시고, 이거는. 네. 이거 더 안 해도 되겠죠, 이거? 네. 계산 잘 해보도록 합시다, 얘는. 넘. 그 다음에 이제 이항기수의 성질과 관련된 문제. 자, 얘도 보시면 fn이 저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4n이고 그 다음에 짝수만 지금 더하는 식이잖아. 짝수만 더하는 거. 이거 다 더하면은 0, 1, 2, 3, 4 해서 4n까지 다 더하면은 2의 4n 제곱 나오는 건데 짝수들의 합은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짝수들의 합? 빼기 1 했던 거 기억나니? 빼기 1. 그러니까 일단 fn은 자 2의 4n 빼기 1로 일단 표현을 되고 문제에서 저거 해보라고 했으니까 저거 그냥 식 그대로 써보자. fm 플러스 1 마이너스 fm은 뭐야 저거? 15 곱하기 2의 23제곱. 그럼 넣어서 계산해봅시다. 그러면 그냥 2의 4m 자 플러스 1 넣으면 플러스 3이거든 얘가 있네. 2의 4m 마이너스 1은 15 곱하기 2의 23제곱. 이런 거 이제 계산 뭐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거는 보통 어떻게 묶으라고 하니 내가 지수가 어떤 걸로 묶으라고 하니? 지수가 작은 것으로 묶으라고 해요. 지수가 작은 것으로. 얘가 작잖아 지수가. 걔로 묶어. 그러면은 뭐가 남습니까? 뒤엔 빼기 1인데 여기가 뭐가 남니? 2의 몇 제곱이 여기가 지금 남습니까? 2의 몇 제곱이? 4제곱. 이게 4 차이 나니까 얘가 지수가 더 크니까 2의 4제곱. 이렇게 작성해 볼 수 있니? 2의 4제곱으로. 지수가 작은 것으로 묶어주는 거야? 지수가 작은 거. 얘로 묶어줘야 돼. 그러니까 큰 걸로 묶어도 되는데 웬만한 그 계산이 편한 식이거나 보통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작은 것으로 해줘야 됩니다. 이게 계산해 보시면 이게 15거든 마침. 15 곱하기 2의 4m 빼기 1이어서 아 얘네들이 같구나. 그럼 지수가 같구나 라고 해주면 되는 것이죠. 지수가 그럼 같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m을 6이라고 그냥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6이라고 결정해 주시고 6 6이라고 해주시고 6 자 그 다음이 이제 그 대표 문제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뒤에 대표 문제. 그 다음 대표 문제가 이제 요거 중복조합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확률 중복조합. 자 그 요 2단원 그 대표 예제를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대표 예제. 대표 예제. 자, 2022학년도 재작년 수능 9월 모의고사. 문제가 이제 4점짜리인 거 보니까 29번 문제야. 29번. 29번. 간단해.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다. 자, 문제 보시면 4명의 학생한테 사인펜 14개 주는데 자, 규칙이 있다. 하나 이상은 받아야 되는데 각 학생당 9개 이하 받아야 된다. 가조건. 적어도 한 학생은 짝수개의 사인펜을 받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적어도 한 학생은 사인펜을 받는다. 자, 여기서 자,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사실 요 표현이 적어도라고 나오면은 사실 6건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고 했거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생각하라고 했냐면은 보통 6건을 생각해야 좀 구하는 경우의 수가 간단해서 그랬어. 간단해서. 근데 100%는 아니야. 이제 90에서 한 95%로는 보통 6건이 되는데 무조건은 아닙니다. 그럼 얘를 만약에 6건으로 생각했다. 나머지 모든 학생이 다 뭘 받는 거야, 얘가 있네? 적어도 한 학생이 짝수개 사인펜을 받는다? 그럼 6건으로 뒤집어 주시면 모두 다
홀수계의 사인펜 받는 거 맞니? 모두 다 홀수계의 사인펜? 요런 의미로 사실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 거야. 요런 의미로. 근데 봐봐. 이게 케이스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케이스가 얘가 어떻게 돼 있냐. 자, 잘 들어보세요. 이 문제는 조건이 총 3개야. 그럼 만약에 내가 이 문제를 6건으로 풀고 싶으면 다조건에서 6건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일단 가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일단 구해. 일단. 그럼 가나 조건 만족시키는 거를 일단 구해 줬어. 그러면은 그 경우의 수는 뭐 다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도 있고 다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의 수도 합쳐져 있는 경우의 수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당연한 얘기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조건이 추가가 됐지. 이제 다조건도 만족을 해줘야 돼. 그러면은 여기서 케이스를 좀 나눠서 생각해 봐야 돼. 이게 총 14개 받는 것이거든. 근데 만약에 내가 6건으로 만약에 생각을 해버리잖아. 6건으로. 이게 잘 생각해야 되는 게 6건은 모두 홀수야. 모두 홀수면 지금 얘도 홀수, 얘도 홀수, 얘도 홀수, 얘도 홀수. 다 홀수로 이제 생각을 해주면 돼. 다 홀수로. 근데 여기서 홀수로 만약에 이제 다 뭐 그 다음에 홀이 나와. 근데 6건 안 하고 그냥 한번 써볼게. 그냥 저 다를 한번 써볼게. 자, 짝수가 최소한 한 명이 있는 것이거든. 근데 4개의 합이 짝수잖아. 그럼 다 짝수일 수도 있고 또 뭐일 수도 있니? 뭐일 수도 있습니까? 얘가 이제 다 짝수를 더해도 짝수잖아 일단. 근데 이 4개를 더했을 때 짝수가 나오려면은 아까 다른 그 테마에서도 했지만은 홀수가 짝수에 더해지면 되는 거야. 홀수가 짝수에.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어떤 케이스도 다 더해서 저 14라는 짝수가 등장할 수 있냐면은 홀 짝짝도 가능한 거야. 홀 짝짝도. 그 다음에 원래는 다 홀수인 것도 가능하긴 한데 그건 6번이지 그죠? 우리가 따져야 되는 사건이 얘를 따져줘야 되잖아. 얘를. 근데 6번이 얘잖아. 언뜻 보면 얘가 더 쉬워 보인단 말이야. 근데 얘는 잘 생각해야 돼. 가나 조건을 만족시키는 걸 구한 다음에 그 중에서 이 6번을 만족시키는 걸 구해야 돼. 그러니까 나 조건을 특히 신경 써야 돼. 이게 최대 14개까지 줄 수는 있지만 한 사람당 맥스가 9개잖아. 10개 이상 받을 수가 없잖아. 그러면 여기서 6건 계산하실 때에는 이거 가나 조건 만족시키는 거 계산하고 또 이거 6건도 계산하는 게 이게 빡셉니다. 이게. 이 문제는 그냥 전공법으로 직접 얘를 그냥 구하는 게다. 여기서는. 왜 그런지 한번 보시면 일단 저기서 다 짝수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 짝수. 여기 잘 봐야 돼 이거. 다 짝수면은 우리가 짝수 표현식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지 않니? 우리가 중복조합은 그 범위가 그 몇 이상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아. 몇 이상. 반드시 선택할 수 있는 것의 개수가 0 이상으로 세팅이 되어야 돼. 기본적으로. 그럼 봐봐. 짝으로도 만약에 나올 거면은 그 A를 2A 프라임 플러스 몇으로 세워? A를? 2로 세워줘야 되겠지? 최소한 짝수가 최소한 들어가줘야 되니까 2로 세워줘야 돼. 2로. 그리고 최소 짝수에 받으니까 가족권은 당연히 만족하는 거야. 하나 이상 받아야 된다는 건 당연히 만족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봐봐. 이게 9 이하를 받으래. 그러면은 여기서 9 이하라고 만약에 적어주게 되면은 A 프라임은 아무리 커봤자 얘가 이제 몇이야 이거? 9 이하면은 2분의 7 이하를 지금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 2분의 7 이하? 그럼 이제 A, B, C, D를 다 저렇게 바꿔. A도 이렇게, B, C, D도 다 저렇게 바꿔주시게 되면은 얘가 2A 프라임 플러스 2, 그 다음에 2B 프라임 플러스 2, 그 다음에 2C 프라임 플러스 2, 그 다음에 또 뭐야? 2B 프라임 플러스 2. 요거를 다 더해준 게 14다라고 써주면 되겠지? 저걸 다 더한 게 14다? 그럼 다 넘겨서 계산해보자. 이 4개가 8 넘어가면 6이거든? 요거 나누기 2하면 3이야. 그래가지고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이 뭐야? 얘가 이제 3이야. 결국 몇 개까지 선택 가능한 거야, 얘가? 3개까지 선택이 가능한 거야. 근데 아까 9개 이하라는 조건에 의해서는 2분의 7 이하가 나왔잖아.
근데 어차피 선택할 수 있는 게 그럼 맥스가 3개라는 건데 애초에 최대 선택 가능한 게 3개잖아. 여기서는 그냥 바로 4H3이라고 경우의 수를 쓸 수 있는 거야. 20까지. 얘는 바로 경우의 수를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짝짝 홀롤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면 짝짝 홀롤. 홀홀 짝짝이라고 합시다. 홀홀 짝짝.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골라야 될 거 아니야. 뭐가 홀수냐, 뭐가 짝수냐를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4C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돼. 4C. 얘는 4C를 일단 포함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홀수는 이제 표현식이 2A 프라임 플러스 1. 그 다음에 짝수는 이제 뭐 아까 했던 것처럼 2C 프라임 플러스 2. 이렇게 잡고 들어갈 것이거든, 쟤를. 여기서는 홀짝을 확실히 정합시다. A, B라고 내가 미리 좀 정해놓을게. A, B는 홀수. 그 다음에 C, D는 짝수라고 정해놓을게. 이렇게 해놓으시면 이제 나 조건 9개 이하라는 조건을 찾아볼 거야. 9개 이하. 자, 그럼 얘가 이제 9개 이하, 9개 이하 다 쓸 것이거든. 9개 이하, 9개 이하, 9개 이하, 9개 이하, 9개 이하 다 쓸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일단 나오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자, 이 범위를 먼저 작성해 볼까? A'이 4 이하, B'도 4 이하. 자, C'은 2분의 7 이하. D'도 일단 2분의 7 이하가 일단은 나오는 상황이에요, 일단. 저게 일단 최소한의 범위야. 그리고 이제 요것들을 이제 이렇게 한 줄로 다 식을 써볼게. 이런 식으로. 요거 다 바꿔서 넣을게. 바꿔서 넣으실 식이 이거야. 2A 프라임 플러스 1. 그 다음에 2B 프라임 플러스 1. 그 다음에 2C 프라임 플러스 2. 2D 프라임 플러스 2. 얘가 이제 14다라고 해가지고 다 넘겨줄 거거든. 얘를 이제. 저 ABCD를 바꿔서 넣은 거죠. 바꿔서 다 넣은 거고. 그럼 이거 숫자 계산하면 6이야. 넘어가면 얘가 계산해서 8이고, 나누기 2 해주면 얘가 4가 나와야 돼, 4가. 얘가 4다.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 이렇게. 그럼 우리는 이거를 보고 몇 H 몇이라고 합니까, 이거? 4H4라고 이제 얘기하긴 하는데,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 뭘 주의해줘야 돼, 여기서? 이 범위가 중요해. C', D'은 4개를 선택할 수가 없거든. 3개까지 선택이 가능하거든. 여기서 별도의 예외 처리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제 예외 처리가 되는 상황은 이게 C'이 4가 되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이제 뭐 4, 0, 0, 0. 이거 안 되는 경우의 수란 말이야. 그 다음에 D'도 4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0, 0, 0, 4 이런 것도 안 되는 거니까 저 두 가지만 별도로 빼주셔야 된다는 거야. 저 두 가지만. 계산하시면 얘가 이제 7C4-2니까 33이 될 것이고, 원래 아까 그 홀짝 결정하는 경우의 수 4C2까지 있었으니까 제가 6이거든요. 요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해 보시면은 218이 나오게 될 거야. 218. 218까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